부의 법칙. 우울한 기질은 날려보내라. 우리 모두에게는 우울한 기질과 함께 신이 부여한 신성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력의 약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의학계에서는 사람들이 신체가 가진 힘의 약 25%만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심리학자들은 24시간의 육체 작업보다도 1시간 동안 정신력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월등한 결과를 낸다고 주장한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한 달간의 육체 작업보다도 1시간의 사고력 집중이 월등한 결과를 낳는다고도 한다. 우리 안에는 사용 가능한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두운 기질을 날려보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부를 향해 발산될 것이다. 자, 발산과 흡수 이론의 효력을 지레 의심하지 말고 일단 부의 비결로서 과감하게 사용해보라. 이 책에는 다양한 부의 법칙들이 소개되지만 모두 이 발산과 흡수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즐겁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의 법칙들을 적용해 나갈 때 반드시 풍성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다음의 선언문을 명심하고 다음 장에 소개하는 부의 원리를 공부하기 바란다. 나는 초강력 자석이다. 내가 끊임없이 발산하는 생각, 감정, 상상에 따라 열망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 나는 내 우주의 중심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발산하면 흡수하게 돼 있다. 즉, 마음속으로 선택하고 이루겠다고 마음먹은 모든 것을 내게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값 있는 것, 그러니까 건강과 성공, 행복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인류와 나 자신을 위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3. 여백을 만들어라. 자연은 텅 빈 여백을 싫어한다. 특히 부의 원리에서 그러한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여백의 법칙이란 가장 중요한 부의 원리 중 하나이다. 정직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여전히 실패만 거듭한다면 대개 여백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다. 여백의 법칙이란 다음과 같다. 인생에서 더 큰 부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빈 공간을 만들라는 것이다. 즉,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몸에 맞는 것이 없다면, 아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이 맞는 친구가 없다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사실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 강 중간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 물길이 막혀 제대로 흐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더 큰 만족을 원한다면 치워야 할 것을 치워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자연은 빈 공간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제거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업가가 중병이 들어 몇 달 동안을 입원해 있었다. 유능한 주치의가 가능한 의학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런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사업가는 날이 갈수록 허약해졌다. 어느 날 밤 고열과 잦은 기침으로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문득 여백의 법칙을 떠올리고 뭔가 치워야 할 게 없는지 궁리하게 되었다. 감정과 사고가 신체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는
자기 안에서 버려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골똘히 그 부분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적개심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 사람에게 몇 번이나 불친절한 행동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던졌던 게 생각났다.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자. 그때마다 자신이 품었던 지독한 증오의 감정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냉정하게 짚어본 결과 미워한 상대방보다 미움을 품고 있었던 자신이 더 큰 상처와 병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고열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혼자 이렇게 다짐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영원히 잊어버립시다. 당신에게 상처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도 자유고 당신도 자유며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일들도 자유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잔잔한 평화가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열기가 가셨고 의사는 그가 회복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용서를 통해 사업가는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었고 그 결과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용서가 답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용서를 불쾌하고 찜찜한 일이라 여기고 꺼려 한다. 그러나 용서란 단순히 말을 뱉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생각이나 감정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더 나은 것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용서란 빈 공간을 만들어 더 나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일을 한다. 수백 명의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그보다 많은 사람들과 편지를 통해 상담하면서 나는 불을 가로막는 최후의 걸림돌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용서의 자세를 취하면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응답하고 축복받으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여백을 만들어내는 용서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매일 30분 정도 자리에 앉아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한다. 부당하게 누군가를 비난했다면, 누군가와 지나친 언쟁을 벌였다면, 누군가를 험담했다면, 법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자. 그들이 잠재의식을 통해 반응을 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실수나 실패로 자책하고 있다면 당신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부와 성공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 준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라. 얼마 전에 나는 옷장 안에 입는 옷들이 많은 것을 알고 동생에게 주어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었다. 좋은 옷들이었지만 오래 입어서 실증이 난터라 유행하는 디자인으로 바꿔보고 싶었다. 그래서 옷장에 새 옷을 채워넣기 위해 자리만 차지하는 옛날 옷은 동생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옷을 동생에게 붙이고 나자 새 옷을 사입을 기대감에 몹시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나 몇 주가 흘러도 나는 새 옷을 사지 않았고 기분도 썩 좋지 않았다. 결국 마음속으로는 동생한테 준 옷에 대해 여전히 집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코트를 동생한테 주지만 않았으면 오늘 입고 나갔을 텐데 아까워라. 내 손에서 떠나보낸 것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도 놓아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동생에게 보낸 옷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너를 놓아주겠어. 완전히 떠나 보내는 거야. 내 외투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거든. 너는 이제 더 잘 어울리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리고 나자 내 옷장에는 드디어 새 옷이 하나 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며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놓아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더 좋은 것을 내 앞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크게 증가된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도 마음으로는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선물이 아니다. 자유롭게 내어줄 수 없다면 아예 줄까 말까 고민조차 하지 말라. 그러나 이미 주었다면 과감하게 마음에서 떠나보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는 결코 우리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여백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부유한 이미지를 만들어라. 마음에서 완전히 놓아줌으로써 새로운 부를 위한 여백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현재 가진 자원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부유한 느낌과 분위기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궁핍하거나 부족해 보인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옷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궁핍과 한계에 대해 말하는 습관 때문에 가난한 집에 갇혀 살고 있다. 결코 자신을 가난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비관적인 대화 습관도 버려야 한다. 가장 좋은 사기 그릇과 은제 식기를 사용하고 식탁에 음식이라고는 단 한 접시밖에 올리지 못한다 해도 촛불을 켜놓고 식사하라. 여백을 만들고 원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내버릴 때, 가능하면 최대한 부유한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할 때 부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한다. 우리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비로울 정도로 새로운 부의 통로가 열릴 것이다. 미처 깨닫지 못하던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깨닫게 되면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저절로 당신을 거들게 될 것이다. 때로는 여백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할 것이다. 오히려 이미 낭비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너무 적거나 불충분하다고 느꼈는데 여백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아직은 사용할 만하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부를 위해 여백을 만들라. 우리는 모두 더 나은 경제 상황을 원하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 먼저 비관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궁핍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런 다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채워넣기 위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린다. 옛 생각을 버리고 그 자리에 부와 진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채워 넣었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은 서서히 개선될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현재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한다. 그러한 성향은 진보를 이루는 강력한 추진력이기도 하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옷이 작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더 나은 인생을 향해 성장하려면 옛 생각은 맞지 않아야 마땅한 것이다. 성장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옛 것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옛 것에 집착할 때 진보는 방해를 받고 정지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여백의 원리와 그 효력이 분명한데도 왜 당신은 지금 당장 여백을 만들어 부를 맞아들이려 하지 않는가?